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늘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막말을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손으로 꼽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먼저 오늘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요. 본인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니까 당장 대놓고 보복 수사하겠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 선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 천병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죠.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A 검사장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몇몇 언론에서는 이미 한동훈으로 실명을 박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다.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독립운동가.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식민통치를 했던 일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은 뭡니까? 본인은 김구나 이승만 정도 됩니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 편의 유튜브 클립을 공개를 했는데요. 처음 1부는 인간 윤석열, 그리고 어제 공개된 2부는 검사 윤석열, 각각 6개, 3개의 에피소드고 오늘은 4개 에피소드로 정치인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4개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한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 이건 사기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거다. 그래야 나도 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망설임 없이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이게 오늘 올라온 정치인 윤석열이라는 클립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오전에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다가 조금 전에 에피소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뭔가 추가로 문제될 만한 발언을 편집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어제 올라온 검사 윤석열 그리고 그제 올라온 인간 윤석열이라는 9개의 에피소드를 보면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합니다.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이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여기까지 오케이 해요. 저 조직이 그렇게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한다. 삼류나 사류가 가서 대통령 권력 영향하에 놓일 때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하수인을 만들 땐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다. 국가기관입니다. 공수처. 검찰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삼류, 사류,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놓고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된다. 이미 본인이 집권했고 한동훈을 비롯한 본인의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놓고 검찰 공화국이 이미 완성된 듯한 완성된다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예견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다른 대목은 기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압박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정권에 압박이 없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무법천지였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돼야 할 사람들이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왔던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MB 때 쿨했다고 하더니 이 사람은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집회를 하면 명박산성을 쌓는 게 아니고 다 잡아들일 생각인 모양이에요.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건 오히려 본인 아닌가요?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권을 행사하던 시점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통령한테는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그 배우자를 졸속 공소장으로 기소를 하고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게 본인입니다. 검찰의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이 촛불 집회는요, 당연히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집회였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열렸던 평화 집회입니다. 거기 수십 수백만이 나왔지만 단 한 차례의 폭력 사태도 없었고 촛불 들고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외쳤던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무법천지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면 군부 쿠데타에 맞섰던 5.18 그리고 반독재 투쟁이었던 4.19 혁명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을 향해서 구호를 외쳤던 서초동 촛불 집회가 무법천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화문 집회도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책장에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전만 있고 헌법전은 없는 모양이에요. 뭐 최저임금제 폐지해야 된다, 주 52시간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집회는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싹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책 중에 김두식, 법학자 김두식 교수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인데요.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경구를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얘기하고 헌법 얘기하고 법률 얘기하고 정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아버지 고향인 충청도에 사드 놔드릴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 책장에 헌법전을 좀 하나 놨으면 좋겠습니다.